자, 오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넓이는 다 다룰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몇 가지가 없어요. 교육 과정 안에 속하는 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몇 가지는 선생님 나중에 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다만 볼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다 적어줄 테니까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뭐 수능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 쓰는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나 이런 데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볼게요. 삼각형 넓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삼각형 일단 그리세요. 그리세요. 그리면 A, B, C 이렇게 삼각형 그리겠지, 그지? 마주보는 변을 스몰 a, 마주보는 변을 스몰 b, 마주보는 변을 스몰 c.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삼각형 넓이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계속 연결돼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런 이제 넓이들이 나올 텐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은 뭡니까?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보니까 여기는 높이가 표현 안 돼 있지. 표현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선을 내리면 되겠죠. 수선을 내려서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H라고 할게요. 됐나?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지. 불러줘. 그럼 뭐야? A, H. 여기까지 됐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벌써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잘 보면 이 H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어제 했는데 우리 뭐라고?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높이를 각과 변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걸 활용하면은. 잘 봐. 얘 볼래요? 이 각 B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사인 B는 뭐야? C분의 H지. 맞죠? 거기다가 뭘 곱하면? C를 곱하면 뭐가 나와? H가 나와버리지. 어제 우리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H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H 대신에 C 곱하기 sin B가 들어가면 돼요. C 곱하기 sin B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2분의 1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알겠죠? 딴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무조건 오늘 기억하고 가야 돼. A 그대로 써봐. 뭐야? AC sin B가 됩니다. 여기 와볼래요? 봐봐. 아하! 문자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 문자는 뭐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넣는 거 따라 달라질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문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도형에서는 모양을 외우셔야 돼요. 모양을. 보시니까 뭐야? A와 C와 sin B를 생각해봐. A는 어디 있어? 얘가 A잖아요. 맞죠? C는 얘가 C지. 그 다음에 B는 얘지. 그럼 결국 뭐냐면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이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삼각형에 6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알아버렸어? 3개를 알아버렸으니 당연히 뭐야?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겠지. 당연히 결정되는 거니까 뭐도 결정돼? 넓이도 결정이 되는 거죠. 맞죠? 다른 요소들도 결정되고 넓이도 결정돼 버린단 말이야. 모양이 결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넓이가 결정된단 말은 그 말대로 그것만 가지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요 공식 무조건 외워. 알겠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두 사이의 낀각과 두 변과 그 사이의 낀각을 알면은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이제 탐험을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우리가 앞에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배웠잖아요. 앞에 지금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얘 지금 사인이 있지. 그러면 이 사인을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는 얘를 뭘로도 바꿀 수 있었더라? 2R분의 뭐야? B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각을 변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 물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대입해버리면 어떤 모양 되는 줄 알아요? 이것만 대입해봐. 그러면은
원래 있던 식에서 각은 아예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만 남느냐면 다 변만 남아. 변만 남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하나 뚝 남지. 그대로 대입해봐요. 뭐가 돼요? 하면 뭐가 돼? 2R이니까 밑에는 뭐야? 4R분의 위에는 뭐야? A, B, C라고 하는 뭐 나름 뭐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다면 복잡하지 않은 식이 하나 나옵니다. 4R분의 A, B, C.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신 문제, 여러분 RPM에 나오는 뭐 그런 문제를 쓸 때는 뭐 외워서 써야 되긴 하지만 뭐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공식이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볼만한 공식은 쌤이 여기서 다 적어줄 테니까 적어 놔두고 적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참고할 만하면 참고를 하십시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식을 보면 항상 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 뭘 알면 넓이를 알 수 있다고요?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 핵심이야.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사인 법칙 가지고 모든 각을 전부 다 뭘로 싹 다 바꿨어? 변으로 바꿨지. 그럼 이제 뭐도 한번 해보고 싶어. 변을 싹 다 없애버리고 뭘로만? 각으로만도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뭘 써먹으면 돼,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A는 뭐야? 사인 법칙에 의하면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요거를 여기다 그냥 싹 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보면서 여러분 적으면서 이거 언제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 탐험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탐험을 해보는 거 나중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냥 보고 써먹으면 돼요. 수능에선 절대 안 나올 공식. 됐죠? 자, 대입해봐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얘 놓고 B 얘 놓고 C 얘네. 그럼 4R이니까 4R과 여기 있는 2R과 2가 없어지겠지. 그럼 남아있는 거 위에 뭐만 남아? 2R 제곱만 남겠죠. 나중에 넣어가지고 짝짝짝 약분하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야?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외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넣어서 적기만 하세요. 아, 요렇게도 되는구나.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뭐예요? 세 각의 사인 값을 알면, 물론 여기 또 뭐가 붙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세 각의 사인 각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핵심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 자, 지금까지 보면 선생님 뭔가 갑자기 훅 넣은 게 아니야, 그지? 하나하나 계속 꼬리를 물고 만드는 공식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와 여기를 보면 외접원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죠. 누가 서운하겠어?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 들어가 있지. 누가 서운해하겠어? 자, 삼각형에서 외접원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내접원도 있잖아. 맞죠?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도 존재할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삼각형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중심을 뭐라 그래? 얘를 내심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누가 서운해할 것 같다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서운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내접원의 이건 요 두 가지는 별거 아닌데 지금 쓸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니까 보세요. 내심 혹시 저번에 쌤 외심만 했지? 맞나요? 삼각형의 내심 기억나요? 내심은 뭘까요? 어떻게 구하는 걸까? 뭐 이렇게 삼각형 그려 일단. 그려봐요. 그리고 내심이면 당연히 뭐야? 이쁘게 그려야지. 자, 빨리 그려봐요 여러분들. 삼각형 하나 그려서 너무 정삼각형이게만 안 그리면 돼요. 그럼 막 다 되는 것 같거든. 정삼각형일 때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똑같거든요. 수심도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약간은 정삼각형이 안 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삼각형 그렸나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 내심의 정의가 뭐야? 내심의 정의. 오케이, 일단 내접원의 중심이고, 네, 내접원의 중심이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외심은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나요? 외심은 뭐였어? 외심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어?
외심하면 외접원이 있었잖아. 어? 변에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쌤 뭐 얘기했어요? 현 얘기했잖아. 그래서 원에서 현이 있으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 성질을 이용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심은 어떻게 구할까? 내접원의 중심을. 이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알겠죠? 보시면은 각의 이등분하는 각, 야! 이렇게 요 각 두 개. 그리고 야! 그다음에 야 하면은 얘가 각각 다 어디를 지난다고요? 내접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 내심을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물론 뭐 외워두셔도 좋은데 조금 몇 번만 그려보면은 외심 같은 경우는 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각 변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얘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세 각의 이등분선. 각을 절반씩 짝짝짝 나눠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성질이냐? 얘도 원이잖아요. 원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야? 이거 보면. 원이 있고요. 바깥에서 접선을 쭉쭉 그어버리면 이 두 개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요 두 각이 같고 쭉쭉 긋게 되고 이렇게 되는 쭉쭉 긋게 되죠. 그죠? 긋게 되고 여기서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접점이랑 만나겠죠. 맞죠? 수선을 내리면 그러면 요 길이가 당연히 이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표현하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 r로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지? 반지름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원의 성질할 때 예전에 중3 때 배웠던 내용인데 바깥에서 쓱 접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 접점이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원의 중심으로 긋게 되면 요 두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두 삼각형이 사실은 완전히 같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 들었을 거야. 그지? 그 말은 요거 두 개의 길이도 똑같고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옵니다. 일단 각설하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내심. 자, 삼각형의 내심은 일단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는 뭐라고요?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내접원의 중심, 내심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말로 하세요. 빨리 말을 해. 다시. 내심 뭐라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됐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만 좀 가지고 올게. 넓이 관련돼서. 잘 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봐봐.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겠나? 이렇게. 그러면은 잘 봐. 여기는 요 삼각형 있잖아. 밑에는 요 조그만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겠죠.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뭐야? 2분의 1 AR이죠. 이 삼각형은 2분의 1 BR일 거고요. 이 삼각형은 2분의 1 CR이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 넓이를 이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보면은 공통인수가 있죠. 뭐예요? 공통인수가? 2분의 1 R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지? 요걸 여기다가 그대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2분의 1 R에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 변의 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밑에 거는 지금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번째 공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온 공식이니까. 그래서 물론 첫 번째 공식도 뭐 적지 않게 사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대부분 두 번째 공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특히 이제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완전 사용할 수 있겠다. 그지? 맞나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요. 사실 여기 삼각형의 넓이 어떤 공식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여기 뭐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원래 있던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한 공식이잖아. 맞죠? 어이?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롭게 만든 공식이라기보다는 파생된 공식에 가깝고요. 또 하나는 내심의 성질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각형이 50 얘기할 때 내심할 때 무조건 이 얘기 하거든요. 왜 이 얘기 하냐? 여러분들 한 번씩 문제 풀 때에 쌤한테 한번 찾아올 때 있잖아. 모르는 거 질문할 때. 이게 찾아오면은 찾아왔을 때 요런 어떤 내심에 관련된 문제들이 뭐 블락블락블락 있는데 애들이 연주아님 도저히 식이 하나가 안 나온다는 거야. 문자가 하나 남는데 식이 하나가 조건이 하나 도저히 안 나온다는 거야. 보니까 내저번 있고 내심 뭐 관련된 거야. 그럼 내가 슬그머니 물어봐. 혹시 요 식 한번 요 조건 한번 써봤냐? 그러면은 그랬더니 하더니 됐다고 가져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조건 같은 거야. 도형 문제에서는. 그래서 내심이나 내저번이라는 어떤 이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올 때에 이거랑 비슷한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뭐야? 주지 않잖아. 문제수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두시고. 됐나요? 자, 그럼 이거는 의미는 뭐야? 자, 여기 지금 쓸데없는 공식 위에 2개랑 쓸모있는 공식 하나를 지금 했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세 변의 길이와 좀 얘기 좀 해줘. 오늘 너무 심심하다.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너희들이 얘기해. 시작! 자, 얘는 뭐라고? 세 변의 길이와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은 요것도 약간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꽤 한 번씩 좀 쓸모가 있긴 합니다.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은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증할 때. 뭐 요게 실제로 요걸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문제는 사실 안 나오고요. 수능에서요. 알겠죠? 수능에서 뭐 바깥 뭐 이런 뭐 일반적인 뭐 그런 거 뭐 교육과정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험에서는 뭐 나올지 몰라도 자, 일단 요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S는 뭐냐? S라는 말이 새로 나왔잖아. 그지? 이 S는 스몰 S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의 절반으로 일단 정의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고 사실 쌤 이거는 쌤 때는 중학교 때 들었던 공식이긴 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다만 되게 좀 이렇게 편하게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뭐야? S도 뭐야?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여기도 세 변이 있지. 우와! 그럼 이 공식은 뭘 알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와! 아까 여기서는 뭐야? 제약 조건이 있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이든지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얘는 뭐야? 그거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삼각형의 6요소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세 개만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 삼각형 모양이 결정되고 그럼 삼각형 모양이 결정되면 넓이가 결정이 되지. 넓이가 결정된다는 말은 그 요소 가지고만으로도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되냐? 간단한 예를 하나 문제 풀어보죠. 봐봐요.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의심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생긴 3, 4, 5 이건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다. 그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넓이 구하기 쉬우니까 검증하기도 쉽단 말이야. 자, 원래 넓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지? 실제로 그러면 이 공식에 집어넣어도 똑같이 되는지 한번 보자. 알겠죠? 자, 헤론의 공식 적으려면 뭘 구해놔야 돼 일단? 세변의 합을 구해놔야 되죠. 세변의 합 얼마입니까? 12에 2로 나누면 6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는 구해놓고 시작하네. S가 얼마라고? 6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면 루트를 씌운 다음에 여기 6을 곱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6에서부터 여기 6에서 요거 빼고 6에서 요거 빼고 6에서 요거 뺀 걸 각각 곱하기만 하면 돼. 해보면 실제로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6 빼기 4? 오늘 왜 그래? 오늘 나도 몸이 안 좋단 말이야. 이 끝나고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응. 그런데요, S를 구하는 건데 S가 이미 사용이 되면 어떡해요? S가 사용이 되다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S를 구하는 공식 아, 만약 여기 안에 6이 있다. 아니 응. S를 구하려고 공식을
아, 요 전체 S, 요거랑 요랑 다른 거예요. 요거는 스몰 S고 이거는 라지 S. 그러니까 라지 S는 넓이로 썼고요. 스몰 S는 뭐 S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뭐 다른 문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세 변의 길이 합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6 빼기 4 얼마? 6 빼기 3 얼마? 6 빼기 5 얼마? 1.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 3은 6, 6, 6, 36. 루트 36이지?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6이라고 하는 동일한 값이 나왔단 말이야. 괜찮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요때 1번의 새끼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1번이 요걸 구하는 거고 여기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자, 이것까지 한번 구해볼래? 자, 시간이 될라나? 요 직각삼각형에 자, 거기 지금 RPM에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 직각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봐. 네, 지금 이거 하지 말자. 지금 할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자, 오케이. 자, 헤론의 공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봐봐. 교과서 한번 볼래? 사실 교과서에 세 변의 길이만 주고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으라는 건데, 자, 예제 6번 한번 볼게요. 문제 적을 동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래? 잠깐 쌤 설명 들어봐. 여기서 분명히 연주아님 헤론의 공식은 교육과정에 없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이겁니다. 세 변의 길이를 알지? 그럼 뭘 알 수 있겠냐면은 여기에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법칙 통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그지? 그럼 요 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겠죠? 맞죠? 코사인 값을 알면 당연히 사인 값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끝났지. 2분의 1 요거 곱하기 요거에 사인 요거 요렇게 구해서 해라는 겁니다. 의도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뭐 헤론의 공식을 벌써 배워버렸어,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헤론의 공식 어떻게 증명하냐 궁금한 애들도 있거든요. 유도해놔야 될 거죠. 그냥 뜬금없이 나오면 안 되잖아.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얘기냐면 A, B, C가 있잖아. A, B, C를 가지고 코사인 B를 구해요. 코사인 B를 가지고 사인 B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2분의 1 요거 곱하기 사인 요거 하면은 저 공식이 나와요. 정리하면. 근데 정리하는 게 엄청 복잡해요. 승부욕이 있는 사람 한번 해봐. 엄청 정리한 게 저거란 말이야. 알겠죠? 엄청 복잡하게 해봐. 그러니까 굳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너무 하고 싶다. 해봐. 도전해봐. 정리하면 저런 게 나옵니다. 자, 일단 근데 그렇게 구하라는 거고 일단 우리는 헤론의 공식을 배웠으니까 헤론의 공식 좀 활용해 볼게요. 어차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그죠? 자,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S 먼저 구할까요? 해볼래? S 구하면 뭐야? 3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맞아요. 더해봐요. 얼마야? 18을 2로 나누면 9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S는 뭐가 되냐? 루트에 9 곱하기 9에서 하나씩 빼면 되죠. 9 빼기 7은 2, 9 빼기 5, 4, 9 빼기 6, 3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빼낼 거 다 빼낼까요? 3 빼내고 2 빼낼까? 그럼 6 나오고 루트에 얼마? 2, 3은 6 이렇게 되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올라가면은 그 다음 문제 그거 한번 풀어봐. 문제 11번 시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하는 방식만 알면 되고 볼래? 자, 스몰 s는 라지 s,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라지 s랑 좀 다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스몰 s가 세 변을 싹 다 더해서 2로 나누는데 얘는 좀 골치 아프게 됐다, 그지? 왜? 분수가 나와서, 그지? 뭐 괜찮아. 뭐 분수가 나오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5인가요? 2분의 15입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라지 s는 그럼 뭐야? 루트에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5에다가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게 2분의 10이지. 그럼 2분의 12 빼면 얼마야? 3. 그다음에 얘는 2분의 10이니까 5. 2분의 8이니까 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에서 어떻게 돼요? 22는 뭘로 나와? 4분의 1로 나오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3, 15, 5, 3, 15, 이거 15, 15다, 그지? 맞나요? 그럼 15, 15가 나오겠네. 요렇게 15, 15의 제곱이니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 루트 7만 남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안에서 제곱수를 먼저 빼준 거예요. 2니까 뭐야? 4의 제곱이잖아. 4 뺐고요. 15, 3, 5, 15, 15의 제곱이니까 15 뺐습니다. 그래서 루트 7만 남았죠.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우, 힘들다. 자, 사선식이라고 하는 건데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거 미리 얘기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식을 볼 때에 공식 그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 뭘 의미하는지 알면 나중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얘도 뭐냐면 아까 헤론의 공식은 자, 헤론의 공식의 의미는 뭐였어? 헤론의 공식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놔둔다 그러면은 꼭지점 3개가 뭘로 표현될 거냐면은 좌표 평면상의 점으로 표현되겠지. 맞죠? 그래서 세 점이 있으면은 사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세 점의 좌표를 알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생각해봐. 좌표 평면상에 점 3개 뚝뚝 찍었어.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돼, 안 돼? 되잖아. 그럼 당연히 그 세 점의 좌표만 가지고도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것 가지고 결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식은, 자, S는, 자, 이것도 적어두시고 사실 이게 사선식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능 문제는 네버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만 이것도 검증하는 용어로는 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계산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교차 검증할 때 만약에 점의 좌표가 나온다거나 이제 나중에 계산하다가 나와버리면은 요거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용도인 거지 실제로 요게 문제를 푸는 핵심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다만 하나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든 뭐 한 번쯤 들어볼 공식이기 때문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붙는 거야. 자, 절대값에 자 이런 거야.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 세 점이 있으면 한 점을 이제 A, B, C라고 하면 이 점을 x1, y1 공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B는 x2, y2, C는 x3, y3라는 점의 좌표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일단 정보가 6개지, 그지? x좌표 3개, y좌표 3개 맞나요? 시간 없어.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일단 적어놔봐.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점의 좌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나 상관없습니다. 뭐든 x1, y1 이렇게 점의 좌표를 하나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적습니다. x2, y2. 그 다음에 x3, y3 차례대로 적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앞에서 적었던 거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싹 씌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절대값은 절대값이고요. 왜 사선식이라는 이름이 붙였냐면은 요렇게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한 걸 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사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선식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이게 꼭 뭐처럼 생겼어? 신발끈처럼 생겼다고 해서 신발끈 정리라고도 합니다. 뭘 쓰든 상관없어요. 자, 이거 쓰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값에 노란색은 이렇게 적을게. 불러줘. 뭐야? x1 곱하기 y2 더하기 불러줘. x2 곱하기 y3 그 다음에 더하기 x3 곱하기 y1 그죠? 여기에서 빼기! 뭘 뺀다는 거야? 얘 뺀다는 거. 불러줘.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항상 공식을 알려주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식을 공식대로 외우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 공식 외워서 쓰는 걸까요, 지금? 항상 도형에서는 모양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 변과 그 사이 낀각 뭐 이런 식으로 그 상대적인 위치를 외워야 되는 것이지 문자는 계속 바뀌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다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볼록 다각형이면 다 됩니다. 뭔 말이냐? 자,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 만약에 오각형도 됩니다. 대신에 볼록 오각형 경우. 오각형 너무 쓸 게 많으니까 사각형으로 할게요, 일단. 사각형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가능해요. 점의 좌표만 있으면. 일단 생각해봐. 점의 좌표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그 도형이 결정될 거잖아. 그럼 뭐도 결정이 돼? 넓이도 결정되겠지. 그럼 당연히 그 요소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는 가능하겠지. 맞나요? 자, 이걸 만약에 A, 이걸 B, 이걸 C, 이걸 D라고 해서 여기를 x1, y1, x2, y2, x3, y3, 얘를 x4, y4라고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 넓이를 S라고 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S는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의 절대값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 x1, y1, x2, y2, x3, y3, x4, y4 한 다음에 뭐야?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x1, y1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시면 가능합니다. 점점씩은 좀 복잡해지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사선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볼록 다각형의 경우에. 볼록 다각형의 경우 된다는 얘기는 어떤 다각형은 안 된다는 거야. 오목,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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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오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목은 안 되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사각형 넘어가면은 만약에 요거 점을 적는 순서가 중요한데 요거 적고 요거 적었잖아요. 이 방향으로 적었지. 그럼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으면 안 됩니다. 되나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 봐봐. 5분밖에 안 남아서 선생님 좀 빨리 좀 설명할게요. 연주환이 근데 얘가 얘를 더하는 건지 얘를 더하는 건지 얘를 빼는 건지 더하고 빼는 건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어요. 왜? 어느 쪽으로 곱한 걸 어느 쪽에서 빼는지 몰라도 된다는 말 이해돼요? 왜 그래? 절대값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여튼 똑같은 방향으로 곱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뺀 걸 곱한 거를 빼주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든 값은 똑같이 나올 거야. 됐나요? 에이? 자, 그 다음에 봐봐. 요 해놓은 거 잠깐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구해볼래?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에 대한 사선식에 대한. 만약에 자, 보자. 자, 이렇게 할까요? A, B, C 이렇게 합시다. A, B, C. A는 1,1이라고 할게. 1,1. A는 자, 1,1이고요. B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할까? 4,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는 2,5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초만 줄게. 한번 식이라도 한번 써봐.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물론 사선식 그대로 쓰면 되지. 쓰면 되는데 여러분 도형 넓이 구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사실은 이 도형을 그대로 평행이동해도 도형의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자, A라는 점이 1,1이고 B라는 점이 4,2고 C라는 점이 2,5였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요게 만약에 계산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엄청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잘 보면 만약에 x1, y1이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잘 봐. 여기 하나 추가를 하는데 만약에 if 만약에 A점이 즉 x1, y1이
만약에 이게 0,0이 오면 생각해봐. 한 점이 0,0이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 무슨 말이야? 요게 0, 0, 0, 0이라는 거야. 그럼 S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가 0, 0, 0, 0이면 이렇게 곱하면 0이지. 얘만 남지. 얘 0이지. 0이지. 얘만 남지. 0이지. 뭐만 남아요? 얘와 얘만 남아. 뭐만 해야 돼? 이게 다 없어진다고. 그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요. 결국 여기 남아있는 요거끼리만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x2, y3 x2, y3 빼기 x3, y1 그러니까 남아있는 두 개 점에 크로스만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볼게. 뭔 말인지. 어쨌든 식이 간단하면 좋을 거잖아. 그지? 복잡한 거보다는. 근데 넓이를 구할 때에 넓이를 평행이동해도 그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복잡하게 계산해도 되지만 그럼 얘를 어떻게 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A 프라임 어디로 옮기겠다고? 0,0으로 옮기겠다고요. 생각해봐. 그 다음에는 뭘로 옮기면 돼? 다. 그냥 옮기는 거 아주 쉬워요. 봐봐. 여기서 어떻게 갔어? 마이너스 하나씩 뺐지? 그럼 여기서 하나씩 빼면 돼. 빼면 얼마야? 3 빼면 얼마야? 1 빼면 얼마야? 1 빼면 얼마야?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S가 뭐가 되냐면 그냥 2분의 1의 절대값이야. 여기 남아있는 00이잖아. 얘는 해줄 필요 없고 얘와 얘, 얘와 얘 보시면 뭐야? 각각의 크로스된 것끼리 곱한단 말이야. 맞죠? 각각의 X좌표와 Y좌표, X좌표와 Y좌표 각각 곱하거든. 3, 4 얼마야? 12 빼기 1, 1은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한 점을 원점으로 올려버리면은 사선식 쓸 때 굉장히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를 넓이를 구할 때는 뭔가 식을 만약에 계산할 때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평행이동을 해도 그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요 정리만 잠깐 할게요. 아유, 힘들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한꺼번에 해가지고 잠깐만 정리만 할게.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하나 있고요. 지금 배운 공식 하나 있습니다. 됐나요? 나머지들은 다 뭐야?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다만 내접어있는 요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라 그랬고요. 헤르노의 공식과 사선식은 신기한 거긴 한데 하나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점의 좌표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신기하긴 한데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 적용되기는 이거는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수능에선 출제되기는 어렵다. 다만 어떤 용어로 좀 참고하라고 했어. 문제를 풀 때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끝. 네, 수고했습니다.